야, 박지혜. 너 남편, 우리 회사 청소부 맞지? 이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식집 2층 룸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소주잔을 들고 있던 지혜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죠. 마케팅팀 직원 7명의 시선이 일제히 지혜에게 쏟아졌습니다. 지혜는 소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어머, 진짜예요? 박 팀장님 남편분이 청소부세요? 막내 정민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설마 우리 회사 청소부 말하는 거예요? 헐, 대박. 임원 부인이 청소부 남편? 동료들의 속삭임이 지혜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 팀장,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혜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수진은 비웃음을 터뜨렸죠. 상관 있지. 그럼. 우리 회사 청소부잖아. 월급 180만 원 받는. 이수진이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어떻게 강남 아파트에서 살아? 3억은 훌쩍 넘지 않아? 이수진의 질문에 동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수군거렸죠. 진짜 3억짜리 아파트 산다던데. 월급 180으로 어떻게 가능해? 뭔가 수상한데. 지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본부장 강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죠. 이 팀장, 그만하세요.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요? 제가 무례한 건가요? 저는 그냥 같은 회사 직원이니깐 이 정도는 우리 모두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건데요. 이수진이 강민수의 말을 자르며 다시 지혜를 노려봤습니다. 지혜는 핸드백을 움켜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제 남편 직업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혜의 목소리에는 3년간 참아온 분노가 묻어났죠. 하지만 이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 회사 청소부 월급이 180만 원인데 과연 그걸로 임원 부인 노릇이 가능할까 싶어서. 이수진의 추궁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맞아, 그건 좀 뭔가 이상하긴 해. 지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혜야, 회사 임원식이나 되면서 청소부 남편 둔 거 창피하지도 않아? 이수진은 휴대폰을 꺼내들며 씩 웃었죠. 여기 너 남편 사진도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화장실 청소하고 있을걸? 스마트폰 화면에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민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민준이 걸레질을 하는 모습이었죠. 지혜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출근한대요. 맞죠? 박 팀장. 이수진의 추궁이 계속됐죠. 그러고 보니깐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봤어요. 정민호가 거들었습니다. 동료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귓가에 쟁쟁 울렸죠. 박 팀장. 남편이 청소하면서 모은 돈으로 3억짜리 아파트 샀어요? 이수진의 질문에 다른 동료들까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가방을 휘어잡고 회식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야, 박지혜. 지금 도망가는 거야? 이수진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죠.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마음속 수치심이 더 차가웠죠. 택시를 잡으려다 그녀는 그대로 인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지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죠. 그때 마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죠. 여보, 어디야? 회식 끝났어? 평소처럼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는 통화 버튼을 꾹 눌러 전화를 끊어버렸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민준이었죠.
지혜는 핸드폰을 가방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 그녀의 중얼거림이 밤거리에 흩어졌죠. 회식집 2층 창문에서는 여전히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어 그 창문을 바라봤죠.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수진, 너 절대 용서 못해.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속에서 폭발했죠. 지혜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기사가 백미러로 힐끔 쳐다봤지만 지혜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죠. 새벽 1시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민준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불도 안 켜고? 민준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거실 불이 켜졌죠. 소파에 앉아있던 지혜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민준은 현관에서 멈칫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 오늘 회식 자리에서 완전히 개망신 당했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3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죠. 민준은 신발을 벗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혜는 비웃음을 터뜨렸죠. 무슨 일이냐고요? 이수진이 회사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청소하고 있는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지혜가 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죠. 걸레질하는 사진이요.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을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유니폼을 벗기 시작했죠. 천천히 마치 시간을 끌듯이 벗었습니다. 미안해. 그가 중얼거렸죠.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지혜는 탁자를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탁자 위에 컵이 흔들리며 물이 쏟아졌죠. 민주는 유니폼을 의자에 걸쳐놓고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6개월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죠.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이요? 3년을 기다렸어요. 1095일 동안이나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죠. 동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월급 180으로 어떻게 3억짜리 아파트에 사냐고 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혜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지혜가 소리쳤죠. 당신이 청소하는 사진을 다들 봤어요. 화장실 걸레질하는 모습을요. 지혜의 절규에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지혜야, 내가 곧 설명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설명이요?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고요? 지혜는 울먹이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정말로.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이제 더는 못 살겠어요. 침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죠. 주먹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그때 그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황태양 회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부재중 전화가 23통이었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죠. 조금만 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침실에서 지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죠. 민주는 침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 손을 댔죠. 여보,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계속됐죠. 민주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댔죠. 또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황태양 회장이었죠. 민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죠. 미안해. 지혜야. 조금만 더 참아줘. 그의 중얼거림이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침실 안에서 지혜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왜? 그녀는 베개를 껴안으며 흐느꼈죠.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 행복하게 해준다고. 지혜의 눈물이 반지에 떨어졌죠. 반지가 눈물에 젖어 빛났습니다. 거실의 민주는 여전히 문 앞에 앉아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내려봤습니다. 황태양 회장이라는 이름 위에 손가락이 머물렀죠.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안 돼. 민주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죠. 4시간 후면 다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민준의 중얼거림에는 회의가 묻어났죠. 하지만 그는 다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자. 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침실 안의 지혜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고 있었죠.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죠. 다음 날 오전 10시 마케팅팀 전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대회의실에는 15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죠. 지혜는 회의 자료를 펼쳐놓고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지혜를 보자마자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 박 팀장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혹시 어젯밤에 남편이랑 싸우셨어요? 이수진의 목소리에 다른 직원들이 지혜를 쳐다봤죠.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회의 자료를 넘겼습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예산은 잠깐만요, 박 팀장. 이수진이 지혜의 말을 끊었죠. 이번 프로젝트 예산 5억짜리인데 요즘 박 팀장 일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던데 가능하시겠어요? 15명의 직원들 앞에서 던진 비아냥에 지혜는 움찔했습니다. 본부장 강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죠. 이 팀장,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고 회의에 집중해주세요. 하지만 이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중요한 거잖아요. 5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이수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죠. 남편 직장 걱정하랴, 월급 걱정하랴. 프로젝트에 집중을 못할까봐 제가 심히 걱정이 돼서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지혜는 자료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제 사생활과 업무는 별개입니다. 지혜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죠. 사생활이요? 이수진이 비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같은 회사에 남편이 청소부로 일하는데 그걸로 자주 싸우시는 것 같던데 그게 혹시나 이번 프로젝트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하는 게 무슨 사생활이에요? 막내 정민호가 킥킥거렸죠. 다른 동료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박 팀장 남편이 새벽 4시부터 청소하러 나간다는데 맞죠? 이수진의 질문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죠. 헐, 진짜 새벽 4시요? 그럼 몇 시에 자는 거예요? 대박.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요?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지혜는 참다 못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죠. 이수진 팀장! 지금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항의에 이수진은 태어냈습니다. 업무와 무관하다고요?
이수진이 회의 테이블을 탁 쳤죠. 5억짜리 프로젝트 맡은 사람이 집중을 못하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잖아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그건 좀 솔직히 걱정되긴 해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그럼 이왕 말 나온 김에 어떻게 월급 180으로 3억짜리 아파트 사는지 말해보세요. 이수진의 말에 회의실이 더욱 시끄러워졌죠. 진짜요? 3억짜리 아파트 살아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긴 해.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지혜를 압박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죠. 지금 개인적인 거라고 했나요? 이수진이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겠죠?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지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면 뭐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나요? 있으면 우리도 좀 알려주시죠. 이수진의 비아냥에 몇몇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본부장 강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이 팀장, 그만하세요. 이건 명백한 인격모독입니다. 강민수가 소리쳤죠. 본부장님, 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수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청소부 남편을 둔 게 쪽팔리면 이혼하든가. 그 말에 지혜는 눈물이 핑 돌았죠. 야, 너가 뭔데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죠. 어머, 열을 내시는 게 사실인가 보네요. 이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지혜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지혜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이수진 팀장, 당신은 정말.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수진이 팔짱을 끼며 비웃었죠. 박 팀장, 진정하세요. 이 팀장은 그만하세요. 강민수가 지혜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의 손을 뿌리쳤죠. 진정이요? 이런 모욕을 당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지혜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전 오늘 회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녀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동료들은 서로를 쳐다봤죠. 이수진은 씩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우린 회의 계속하시죠. 박 팀장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몇몇 동료들이 어색하게 웃었죠. 이 팀장님 말도 맞긴 하네요. 정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좀 이상하긴 했어요. 다른 동료도 거들었죠. 복도로 나온 지혜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죠.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 거야? 지혜는 세면대를 움켜쥐며 흐느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민준이었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노려봤죠. 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에. 그녀는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 지혜의 중얼거림이 화장실에 울렸죠.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민준이었죠. 지혜는 핸드폰을 가방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죠.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 비참했습니다. 이혼밖에 답이 없어.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지혜는 식탁에 이혼 서류를 펼쳐놓고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오후에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서 받아온 서류였죠. 손으로 서류를 쓸어내리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혼 사유란에 성격 차이라고 적혀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민준이 들어왔죠.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왜 전화를? 민준의 말이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본 순간이었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죠. 팔짱을 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내일 당장 이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유니폼을 벗던 손이 멈췄습니다. 지혜야, 제발, 이건 너무. 그의 말이 목에서 걸렸습니다. 아니요. 제발 서명해 주세요. 지혜가 비웃음을 터뜨렸죠.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3년 동안 당신을 믿고 기다렸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주먹을 쥐었죠. 1095일 동안을요. 저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지옥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민준은 서류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죠.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한테 딱 일주일만 시간을 줘. 그때 모든 걸 다 설명할게.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시간을 달라고요? 지혜가 웃으며 울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뭐가 중요해요?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친정에 가 있을게요. 서류 작성하면 문자 주세요. 지혜가 현관으로 향했죠. 민주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껏 잡았죠. 지혜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누군지. 이 손 놔요. 지혜가 소리쳤죠.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혜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정말 후회할 수도 있어.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지혜는 그를 돌아보며 비웃었죠. 후회요?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거려. 그녀의 절규에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오늘도 회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 벌었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급 180으로 어떻게 3억짜리 집에 사냐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수지는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지혜가 민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쪽팔리면 이혼하라고 했어요. 민준은 주먹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누구한테? 근데 그 여자 말이 맞아요. 지혜가 소리쳤죠. 저는 정말 쪽팔려요. 당신 때문에.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손잡이를 확 잡아당겼죠. 민준이 다시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혜야, 제발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됐어요. 지혜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제 청소부든 뭐든 신경 안 써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죠. 저는 이제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지혜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혜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돌아보지 않았죠.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준은 현관 문턱에 서서 주먹을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이제요.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죠. 황태양 회장이라는 이름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회장님! 드디어 전화 주셨습니까? 이재혁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당장 움직여. 3년이면 충분히 기다렸어.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알겠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이재혁이 대답했습니다.
투자 계약건으로 회의 소집해. 민준이 명령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죠. 이수진이라는 여자 조사 좀 해봐. 박지의 동료야.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예,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죠. 민주는 식탁으로 돌아가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죠. 대신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하지만 조금만 더. 그는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주먹으로 탁자를 쾅 내리쳤죠. 컵이 쓰러지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물이 서류를 적셨죠. 내일이면 다 끝나. 민준의 중얼거림이 텅 빈 집에 울렸죠. 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벗어 던졌죠. 바닥에 구겨진 유니폼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년 동안 입었던 유니폼을 벗는 마지막 날이었죠.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물 흘리는 얼굴이 떠올랐죠. 부끄러워하던 그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내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죠. 지혜야, 제발 받아. 민준의 간절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사실을 몰랐죠.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그의 중얼거림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3일 후 회사는 500억 규모 투자 유치 미팅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영훈 대표가 전 직원에게 긴급 공지를 보냈죠. 황태양 그룹에서 500억 원 투자 검토 중. 모든 임원, 대회의실 집합 공지를 본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대회의실에는 김영훈 대표를 비롯해 임원 12명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지혜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친정에 갔다가 이틀 만에 복귀한 상태였죠. 눈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수진도 회의실 구석에 서 있었죠. 비서 한지원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투자자 측 대리인이 10분 후 도착한다고 합니다. 한지원의 안내에 모두가 숨을 죽였죠. 김영훈 대표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긴장했습니다. 500억이면 우리 회사 운명이 바뀌는 거야. 그가 중얼거렸죠. 본부장 강민수도 땀을 닦았습니다. 황태양 그룹이라니 국내 10대 재벌인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들어왔죠.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상이었습니다. 황태양 그룹 전무 이재혁입니다. 그의 인사에 김영훈 대표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죠.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재혁은 회의 테이블을 둘러봤죠. 500억 투자 건으로 왔습니다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긴장으로 얼어붙었죠. 먼저 한 분을 뵙고 싶습니다. 이재혁의 말에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민준이 걸레를 들고 들어왔죠. 아, 죄송합니다. 청소할 시간이라. 민준이 말했습니다. 순간 이재혁이 민준을 보더니 18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이재혁이 외쳤죠.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영훈 대표의 입이 떡 벌어졌죠. 12명 임원들이
동시에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김영훈의 떨리는 질문이 나왔죠. 지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이 흔들렸죠. 이수진은 벽에 기댄 채 입을 가렸습니다. 회장님! 이수진이 중얼거렸죠. 이재혁이 명함을 꺼내 김영훈에게 건넸습니다. 황태양 그룹 김민준 회장님이십니다. 명함을 받아든 김영훈의 손이 파르르 떨렸죠. 명함에는 황태양 그룹 회장 김민준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산 규모 8조 3천억 원인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이재혁이 덧붙였죠.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청소부 유니폼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와이셔츠가 있었죠. 여러분 3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본부장 강민수가 입을 떼지 못했죠. 그럼 지난 3년 동안 청소부로 일한 건 강민수의 질문에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아내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회의실을 둘러봤죠. 지혜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지혜는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를 보지 않았죠. 대신 회의실 구석에 서 있는 이수진을 응시했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박지혜 팀장 남편이 8조짜리 재벌? 그녀의 중얼거림에 주변 동료들이 숨죽였습니다. 민주는 회의 테이블로 걸어갔죠. 이재혁이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500억 원 투자 계약서입니다. 이재혁이 테이블에 계약서를 던졌죠. 김영훈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가 다시 90도로 인사했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이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죠. 이수진 팀장,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수진이 벽에서 떨어져 나왔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네? 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지금 당장 이 회사에서 나가주십시오. 민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순간 이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죠. 회장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이수진이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무릎으로 민준에게 다가가려 했죠.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봐서. 하지만 민준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제 아내를 모욕한 대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죠. 김영훈 대표가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팀장, 어서 짐 싸서 나가시오. 그의 명령에 이수진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거들지 않았죠. 민주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응시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곧 고개를 돌렸죠. 계약은 내일까지 검토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민준이 김영훈에게 말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김영훈이 다시 인사했죠. 민주는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민준 씨, 잠깐만요. 지혜가 소리쳤죠.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재혁과 함께 회의실 문을 나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 회의실을 나간 직후 김영훈 대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본부장 강민수가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황태양 그룹, 김민준 회장. 이게 진짜란 말입니까? 강민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회의실 바닥에 주저앉은 이수진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꿈일 거라고. 그녀는 중얼거리며 울먹였죠. 지혜는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3년 동안 청소부로.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영훈 대표가 지혜를 돌아봤죠. 박 팀장, 정말 몰랐습니까? 남편이 8조 재벌이라는 걸. 그의 질문에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재혁이 다시 들어왔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걸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재혁이 김영훈에게 서류를 건넸죠. 김영훈이 서류를 열어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건 이수진 팀장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까? 김영훈의 질문에 이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3년간 이수진 팀장이 박지혜 팀장에게 한 모든 행위가 기록돼 있습니다. 이재혁의 말에 이수진이 벌떡 일어났죠.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훈이 서류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죠. 회식 자리에서의 공개 모욕, 회의실에서의 반복적 괴롭힘, 불법 의혹 제기. 그가 읽을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증거 자료와 함께 정리돼 있군요. 김영훈이 이수진을 쳐다봤죠. 이 팀장, 이게 사실입니까? 그의 질문에 이수진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말을 잇지 못했죠. 강민수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3년 동안 모든 걸 지켜보셨다는 겁니까? 강민수의 질문에 이재혁이 대답했죠. 회장님께서는 부인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셨습니다. 이재혁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도 모두 보고받으셨습니다. 그의 말에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지혜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죠. 그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당한 모든 걸? 그녀의 떨리는 질문에 이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부인께서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이재혁의 설명에 지혜는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부인께서 이혼을 요구하시자 이재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떨구었죠. 제가 결국 시험에 떨어졌다는 뜻이군요. 그녀의 중얼거림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이수진이 이재혁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죠. 제발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녀는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혁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봤죠. 회장님께서는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수진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녀는 바닥을 치며 울었죠. 김영훈 대표가 이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이 팀장, 당장 인사팀에 가서 사표 내시오. 그의 명령에 이수진은 고개를 들었죠. 대표님, 안 돼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당장? 김영훈이 소리쳤습니다. 이수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죠. 문이 닫히는 순간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재혁이 지혜를 바라봤죠. 사모님, 그가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죠.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사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이재혁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분의 진심을 믿지 못했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죠. 사모님께서 회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든 회장님은 3년 동안 사모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이재혁의 말에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늦었어요.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죠. 실례하겠습니다. 지혜가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사모님! 이재혁이 다시 그녀를 불렀죠. 지혜는 멈춰섰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오늘 밤 사모님 댁으로 가실 겁니다. 이재혁의 말에 지혜는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재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혜는 가슴이 철렁했죠. 마지막 인사. 지혜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러 온다는 뜻이었죠. 안 돼! 절대 안 돼요! 이대로 끝낼 수 없어요! 지혜는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왔지만 민주는 보이지 않았죠. 고급 세단 한 대가 떠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준 씨! 지혜가 소리쳤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제발 해명할 기회를 주세요! 그녀의 절규가 거리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죠. 민준은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한 번만 받아주세요. 지혜는 핸드폰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지혜는 친정집 거실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쳐다봤죠. 지혜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머니의 질문에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세단 엔진 소리였죠. 지혜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벤츠 마이바흐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섰죠. 민준 씨, 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민준이 내렸죠. 뒤따라 비서 4명이 내렸습니다. 지혜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다가와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게 민준이니? 어떻게 저렇게 비싼 차를? 어머니의 말이 멈췄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죠. 민준이 차갑게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비서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장모님께 이걸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민준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지혜의 어머니에게 건넸죠. 이게 뭡니까?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세요.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죠. 어머니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혼 동의서와 수표가 들어 있었죠. 100억? 어머니가 수표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에서 수표가 떨어졌죠. 지혜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민준 씨, 이게 대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위자료 10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3년간의 시험에 불합격하셨습니다. 민주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담기지 않은 목소리였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혜가 울부짖으며 민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한 걸음 물러섰죠. 붙잡지 마세요. 그의 차가운 말에 지혜는 더욱 세게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전 당신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지혜는 울먹이며 소리쳤죠. 사랑이요. 민준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한 건 이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걸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의 냉정한 말에 지혜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그땐 몰랐잖아요. 당신이 누군지. 지혜가 절규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죠.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저를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청소부인 게 창피했죠. 민준의 말에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당한 모욕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죠. 그래서 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민준은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하지만 그래도 진짜 사랑이었다면 당신이 버텨줬어야 했어요. 민준이 지혜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민준 씨, 지혜가 다시 그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죠. 하지만 비서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모님, 그만하십시오. 한 비서가 말했죠. 민준은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준 씨, 제발 돌아봐 주세요. 지혜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죠.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지혜의 절규가 밤거리에 울렸습니다. 민준은 차 문을 열었죠. 민준 씨, 지혜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차에 올라타기 직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지혜를 바라봤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이젠 끝입니다. 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혔죠. 지혜는 바닥을 기며 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하지만 차는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지혜는 도로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 민준 씨.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죠. 어머니가 달려와 지혜를 안았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지혜는 괜찮지 않았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지혜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차 안에 민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창밖으로 지혜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장님, 옆자리에 이재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죠. 하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주먹을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실 겁니까? 이재혁의 질문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겁니다.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죠.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은 진심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지혜는 여전히 도로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녀의 절규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지혜는 수표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이런 돈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녀는 수표를 찢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말렸죠. 지혜야, 진정해. 어머니는 딸을 일으켜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혜는 비틀거리며 걸었죠. 거실에 들어서자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지혜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주 후 황태양 그룹 본사 앞은 새벽부터 한 여자로 붐볐습니다. 지혜였죠. 그녀는 새벽 5시부터 본사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꿈쩍하지 않았죠.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서 계속 서 계시면 안 됩니다. 경비원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숙였죠. 제발요. 회장님을 만나야 해요.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경비원은 난처해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면회를 거절하셨습니다. 경비원의 말에 지혜는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죠. 지혜는 여전히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지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비서 한 명이 나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만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만나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녀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죠. 밤 10시가 됐습니다. 모든 직원이 퇴근했지만 지혜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지혜는 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지혜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기다렸죠. 7째 날이 됐습니다. 지혜는 창백한 얼굴로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상태였죠. 사모님,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죠. 민준 씨를 만나기 전까진 저는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경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8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정문 앞에 서 있었죠. 오전 9시 본사 정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나왔죠. 지혜는 그를 보자마자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버텼죠. 민준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보고 표정이 굳었죠. 창백한 얼굴, 부은 눈, 비틀거리는 몸.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체 내게 뭘 원하는 겁니까? 민준의 차가운 질문이 떨어졌죠. 지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죠. 당신이 누구든, 갇힌 게 뭐든, 저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이 필요해요. 민준 씨.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민준은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만 일어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절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제 직업을 묻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죠. 그냥 저라는 사람을 봐줬어요. 김민준이라는 사람 자체를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처음으로 회장이 아닌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민준의 고백에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저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지혜가 소리쳤죠. 하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모욕당하고 동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핑계가 될 순 없다는 거 알아요.
제가 당신을 충분히 믿지 못한 거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주는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았죠. 그때 그 사람이 제 진짜 남편이었다는 걸. 지혜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청소부든 회장이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저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민준의 마음이 흔들렸죠. 제발 돌아와 주세요. 당신 없인 못 살겠어요. 지혜의 고백에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가 입을 열었죠. 일어나세요. 민준이 지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혜는 비틀거렸고 민준이 그녀를 안았죠. 왜 이렇게까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남의 시선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주세요. 민준이 지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약속할게요. 이제 당신만 바라볼게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꼭 껴안았죠. 주변의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재혁이 웃으며 다가왔죠. 민준은 지혜를 안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까요? 우리 둘이서 민준의 속삭임에 지혜가 대답했죠. 네. 이번엔 끝까지 함께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본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죠. 3년간의 시험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시작됐죠. 민준과 지혜는 이제 서로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돈도 지위도 남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죠. 오직 서로만 있으면 됐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귀감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